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할 얘기도 많고 저 없는 동안 혼자 하시기 좀 쉽지 않았죠? 사실 뭐 아무래도 조력자가 없으니 힘들었죠. 방금 좀 아우 괜찮았어요 이러려 했죠?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아요? 그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가 순간적으로. 네. 그래요? 그래서 조력자는 떠올리는 아무나 것 와도 같아요.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순주 아나운서님 자리는 순주아님의 자리라서.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명철 위원님도 그렇고 참 저를 제가 옛날에 한의원님하고 장의원님 보는 눈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어머니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게 있는. 많이. 난 사실 그 장현님, 환현님 처음 봤을 때 그 연배보다 굉장히 높게 정말 뭔가 레전드의 느낌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그 이들의 눈빛에서 살짝 바라보는 그게 이렇게 좀 나이 들게 보지 말고 좀 젊게 봐줘요. 아유 근데 레전드 대우 받으셔야죠 원펀치에서. 원투펀치에서만 이것저것 다죠. 네. 방송계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꼰대 대접을 할 수밖에 없네. 방송국. 제가 자꾸 누르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리버풀에 관해서 쭉 오늘 훑어주겠다라고 네. 가져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다른 팀들로 있는데 리버풀일까요?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팀입니다. 음.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선수 영입이 진짜 활발하고 뉴스거리 하나하나가 지금 다들 깜짝깜짝 놀래게 만드는데 사실 리버풀이 특히나 더 다루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뉴캐슬의 이삭에 대한 영입설 때문이에요. 에키티케를 프랑크푸르트로부터 데려와서 이제 공격진 보강을 이렇게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삭까지 찔러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리버풀 왜 뭐 그냥 그니까 절대 왕자를 놓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왕조 결성을 좀 하겠다라는 게 구단의 의지인 것 같고 새 감독이 왔는데 작년에는 돈을 아예 안 썼거든요. 키에사만 좀 저렴하게 사고 그냥 돈을 아예 사실상 안 썼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껴뒀다가 이제 슬롯 감독 새 감독에게 이제 본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단하게도 리버풀이 근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물론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3-24 시즌 때 뭐 맥칼리스터도 오고 소보슬라이도 오고 미드필더들을 많이 보강하면서 뎁스를 충원하긴 했지만 리버풀의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적 시장을 막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껴둔 돈 자체가 많고 리버풀이랑 구단 자체가 수입이 꽤 많은 팀입니다. 매출 경기 티켓 수익도 있고 굿즈 관련 수익도 있고 그리고 아디다스와 계약하면서도 받게 되는 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구단의 수입으로 아껴둔 총알이 이미 많은데 수입까지 매번 흑자 내면서 들어오니까 이걸 통해서 이번 이적 시장 때 그동안 아껴뒀던 돈을 마음껏 쏟아붓는 것이 지금 리버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죠. 네. 아 진짜 잘 나가는 팀은 계속 잘 나간다고. 이게 뭔가 막 아스널하고 맨시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리버풀이 막 밑에서 안 좋게 막 시즌 보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팍 치고 올라서 역시나 리버풀이야 이런 느낌으로 왕자를 딱 구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신입생들을 조금 짚어볼까 해요. 네, 일단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은 비르츠, 에키티케, 케르케즈, 프림퐁, 그 서드 골키퍼 패치를 서드보다는 네 번째 골키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드먼을 서드 골키퍼 프레스턴으로부터 이제 데려왔는데 이후에 이제 마마르다슈빌리 합류가 됐는데 마마르다슈빌리는 사실 지난 시즌에 영입이 작년에 이미 됐던 선수고요. 합류를 이번에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약간 신입생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입한 선수들은 6명, 근데 신입생은 일단 뭐 7명 이 정도로 지금 좀 봐야 될 리버풀의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삭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딜을 지금 리버풀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뉴캐슬도 에키티케 영입을 이삭과 별개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뉴캐슬이 잔류를 시키고 에키티케를 통해서 공격진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리버풀이 갑자기 에키티케를 영입하려다가 뉴캐슬도 에키티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일부러 리버풀이 이삭에게 제안을 합니다. 뉴캐슬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근데 그걸 보고 에키티케 측이 뭔가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나한테 제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나 이적하고 싶어. 근데 뉴캐슬은 프랑크푸르트의 금액을 못 맞춰주고 리버풀은 조금만 흔들면 맞춰줄 것 같고 그래서 에키티케가 리버풀로 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프랑크푸르트도 에키티케의 의중을 알았고 리버풀과 협상이 성공이 되면서 에키티케를 리버풀이 빠르게 보강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에키티케를 노렸는데 결국은 리버풀에게 밀리면서 영입에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리버풀이 에키티케를 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까지 찔러봤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에키티케라도 데려왔으면 뉴캐슬이 그래도 방향성이 좋구나. 우리가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팀에 잔류하고 뉴캐슬 플랜대로 맞춰가야지. 대신에 재계약은 계속 해달라고 땡깡 부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뉴캐슬에서 그래도 좀 뛰겠다라 마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뉴캐슬이 원했던 에키티케마저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리버풀에게 뺏기니까 아마 거기서 이삭의 마음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팀 대 팀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
그러면 나도 내 야망을 뉴캐슬보다는 다른 팀에서 리버풀로 이적하면 내 야망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삭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나도 리버풀에 가고 싶어. 재계약 안 할 거야.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이번에 그러면서 경쟁자의 마음도 흔들고 본인들이 영입하려 했던 후보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 지금까지의 이 구단 운영의 행보는 이 전략적인 선택 자체가 와 대단했습니다. 진짜 프리시즌을 통해서 이제 신입생들의 첫인상을 봤는데 비르츠 최고입니다. 비르츠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경기의 분위기를 그냥 본인이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냥 비르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다음 세대를 뒤흔들 만한 가장 큰 어린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비르츠를 꼽은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를 리버풀에 와서 본인의 이제 의지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우승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본인의 실력과 함께 명예도 가져가게 되고 모든 걸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패스 풀어주는 거, 드리블 해주는 거, 터치 방향, 활동량, 움직임, 군더더기가 없더군요.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줬던 밀란전의 비르치였고 케르케즈는 왼쪽 풀백인데 잘 뛰고 있어요. 움직임 좋고 성실하고 투지 있고 열심히 뛰고 프리시즌부터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강하다. 이 선수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풀백이 리버풀에 왔구나라고 인상을 받는데 문제는 동료들이 케르케즈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케르케즈가 뛸 때 계속 학포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학포가 항상 템포를 늦추고 볼을 끌고 풀백을 잘 활용을 안 하니까 케르케즈의 움직임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르케즈 옆에 서는 선수는 케르케즈 조력을 잘해줘야 돼요. 근데 학포는 제가 볼 때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고 거기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케르케즈가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잘 뛰고 있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시즌 동안에 파트너가 중요하다. 이 파트너가 에키티케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에키티케가 케르케즈의 파트너가 되려면 4-2-3-1 기준으로는 왼쪽윙이지만 중앙에 많이 들어온 형태로 아니면 4-4-2 기준으로는 왼쪽 투톱의 한 자리 약간 처진 공격수가 에키티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케르케즈 옆에서 조력을 해주면서 케르케즈를 좀 살려주고 받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케르케즈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에키티케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측면 오버래핑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그림인데 그래서 보세요. 투톱의 한 자리 아니면 4-2-3-1의 왼쪽 자리를 에키티케에게 준다. 그럼 최전방은 누가 보나요? 누네스 얘기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 누네스는 매각이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 지금 바이에른 뮌헨 거의 합의 떴죠. 결국 그 최전방 자리 한 자리를 이삭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에키티케를 데려왔는데 리버풀이 이삭까지 품으려고 하지? 포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이유입니다. 에키티케를 좀 2선에 가까운 처진 위치에서 풀백이나 다른 일단 비르츠와 같은 선수들과 좀 조력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뛰게 한다면 최전방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공격수는 이삭이다. 자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삭을 리버풀이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케르케즈를 통해서 왜 기존의 케르케즈와 합을 맞춰주는 윙포워드 자원들이 문제인지 확인을 했고 그 자리도 메꿔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에키티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을 사면은 장기는 많이 샀는데 이 장기판에서 장기를 어떻게 둘지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그죠. 궁금하다. 만약에 장기판을 잘못 둔다면 많은 좋은 장기를 사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리버풀은 보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디다 쓸지를 생각을 하고 이미 장기판에 어떤 말 구성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다 사들인 거야. 그것도 그쵸. 아주 좋은 말들을. 그래서 지금 이 계획들이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스텝업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삭의 영입을 통해서 리버풀은 이제 거기에 완성을 공격진에서는 좀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프림퐁은 이제 오른쪽 자원인데 이번 프리시즌 동안에 풀백도 윙도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빨라요. 빠른 게 이 선수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수비 복귀할 때도 빠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선수들이면 좀 시도하지 못했을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가고 볼을 뺏고 수비 복귀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프림퐁이 가지고 있는 속도의 최고 옵션이고 윙 자리를 뛸 때나 풀백 자리를 뛸 때나 빠른 발을 통해서 침투 가져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도 꽤 괜찮은 기술을 이번 프리시즌 2경기 동안에는 보여줬습니다. 프림퐁도 나름 개성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근데 프리시즌 동안에 살라하고 호흡을 맞추게끔 해주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리버풀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살라하고 호흡을 맞추면 특히 그때 프림퐁 선수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에키티케가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거든요. 요코하마의 경기가 아마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는 동료 활용을 꽤 잘합니다. 키패스 잘 뿌려주고 드리블 잘하고 연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에키티케의 데뷔의 순간을 우리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사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쨌든 수비가 조금 이번에 내 골이 좀 그쵸. 그랬잖아요. AC 밀란에게 실점을 결국에는 했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을 필요로 하나요?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한 경기 사실점의 의미를 굳이 많이 둘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그냥 가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지금 센터백이 부족해요. 반다이크 있죠? 옆에 코나테 있죠? 콴사는 레버쿠젠으로 떠났죠. 조고메즈가 있는데 부상이 지난 시즌부터 너무 많습니다. 올해 2월에 햄스트링 수술을 하고 지난 시즌 그 뒤에 못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고메즈가 또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미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에 빠져 있어서 고메즈를 원래라면은 믿고 둘만한 백업인데 신뢰하기에는 지금 부상 등의 이슈가 너무 많이 따라옵니다. 코나테 지난 시즌 부상이 없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또 언제 다칠지 모르고 코나테 계약 기간 2년 남았는데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서를 뜨고 있고 거취를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센터백 보강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머릿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보강 잘해놨는데 수비가 무너지면서 생각보다 성적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2020-21 시즌 때 센터백이 반다이크 시즌아웃 당하고 마팁 부상 당하고 조고메즈는 진작에 다쳤고 그러면서 로브렌이 떠난 다음 시즌이었는데 센터백이 없어가지고 핸더슨 파비뉴 센터백까지 나왔었어요. 그런 적이 리버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중앙 수비 뎁스를 얇게 남겨두는 건 팬들이 바라고 있는 그림이 아닐 겁니다. 센터백 보강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히가 리버풀하고 한번 가까워지고 나서는 다른 팀 이적설이 별로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상황에 따라서 게히는 충분히 영입을 할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고 또 예전에 리즈에서 우리가 봤었던 크레스웰이라는 센터백이 있습니다. 크레스웰 선수도 리버풀과 링크가 좀 나고 있고 본머스의 자바르니는 뭐 이곳저곳 다 이적설이 있는데 이 선수도 지켜보면 좀 괜찮은 매물이고요. 이런 유형의 센터백들을 리버풀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는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센터백 뎁스를 갖춰놓는 것이 지금 리버풀에게는 이제 남은 이적 시장의 숙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프리시즌에 정말 다른 팀들도 좀 좋아 보이는 팀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진짜 청신호 중에 청신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시즌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한간에는 1위는 따놓는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하신 것처럼 뭐 추후 보강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더욱더 강력해질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시즌 중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